칼슘 영양제를 하루 1000mg씩 3년째 드시는데도 골밀도 검사 수치가 더 나빠지셨나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영양제를 열심히 드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30년간 골다공증 환자들을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골다공증 환자의 70% 이상이 실제로는 칼슘 흡수율 문제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칼슘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파트 1. 칼슘만 먹어도 안 되는 이유. 칼슘 흡수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열심히 드시거나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칼슘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 정도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에서 35% 정도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00mg의 칼슘을 섭취해도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건 300m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700mg은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60대 이후에는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흡수율이 더욱 낮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아침에 우유나 칼슘 영양제를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시나요?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카페인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연세대 의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칼슘 섭취 직후 커피를 마신 그룹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칼슘 흡수율이 40%나 낮았습니다. 두 번째, 인산.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인산도 큰 문제입니다.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을 만드는데 이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콜라 한 캔을 마시면 약 200mg의 칼슘이 그냥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칼슘을 끌고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나트륨 2300mg, 즉 소금 약 6g을 섭취하면 40에서 60mg의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국물까지 드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 중에 68세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칼슘 1500mg, 우유 2잔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는데요. 골밀도 검사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지신 거예요.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고 바로 아메리카노 2잔, 점심은 주로 국물 요리로 나트륨 과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칼슘 영양제 복용, 운동은 거의 안 하심, 칼슘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생활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파트 2. 칼슘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비밀.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열쇠. 칼슘 흡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한양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칼슘 흡수율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가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10에서 1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 60대 이상 노인의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각하죠. 비타민 D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하루 20-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이거나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비타민 D 강화된 우유. 특히 생선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마그네슘, 칼슘의 동반자. 칼슘만큼 중요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지 않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섭취한 그룹이 칼슘만 섭취한 그룹보다 골밀도 증가율이 35% 더 높았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바나나, 검은 콩, 강낭콩, 현미, 키리.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350mg 정도인데 아몬드 한 줌약 23알에 약 80mg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2, 칼슘을 뼈로 보내는 내비게이션.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비타민 K2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57%나 낮았습니다.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은 일본 발효콩 나토, 치즈, 특히 발효 치즈, 청국장, 김치, 달걀 노른자. 한국인은 김치와 청국장을 자주 먹어서 비타민 K2는 비교적 잘 섭취하는 편입니다. 파트 3. 최고의 칼슘 흡수 식단 조합. 아침 식단, 하루의 시작을 든든하게. 골든타임, 오전 7시에서 9시. 아침은 하루 중 칼슘 흡수율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사이 긴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장의 흡수 능력이 최대치입니다. 추천 아침 메뉴, 연어구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현미밥. 연어, 비타민 D 풍부. 시금치, 마그네슘, 비타민 K 풍부. 현미, 마그네슘 공급. 달걀찜, 노른자 포함, 두부와 김. 달걀, 비타민 D, 단백질. 두부, 칼슘 150g당 약 150mg. 김, 마그네슘, 미네랄. 청국장찌개, 멸치볶음 브로콜리. 청국장, 비타민 K2, 칼슘. 멸치, 칼슘의 왕 100g당 500mg. 브로콜리, 비타민 K, 칼슘.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칼슘 섭취 후 30분 이내 커피 마시기, 공복에 탄산음료 마시기, 칼슘제와 철분제 동시 복용, 서로 흡수를 방해함. 점심 식단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골든타임, 오후 12시에서 1시.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므로 칼슘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추천 점심 메뉴, 고등어구이, 깻잎과 현미밥. 고등어, 오메가3, 비타민 D, 깻잎, 칼슘, 비타민 K, 현미, 마그네슘. 두부 스테이크, 케일 샐러드와 호두. 두부, 식물성 칼슘, 케일, 비타민 K, 마그네슘. 호두, 오메가3, 마그네슘. 멸치국수 삶은 달걀, 시금치, 멸치, 칼슘 듬뿍. 달걀 비타민 D, 단백질. 시금치, 마그네슘. 점심 식사 팁. 국물 요리는 나트륨 조절을 위해 국물을 적게 드세요. 식사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식후 30분 후 과일 섭취, 비타민C가 칼슘 흡수 도움. 저녁 식단, 가볍고 영양가 있게. 골든타임, 오후 6시에서 7시.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천 저녁 메뉴, 새우 샐러드, 아몬드와 방울토마토. 새우, 칼슘, 단백질. 아몬드, 마그네슘. 토마토, 비타민C. 두부 샐러드, 견과류 올리브유 드레싱. 두부, 칼슘, 견과류 마그네슘, 비타민 E. 올리브유 지용성 비타민 흡수 촉진. 조개탕 숙주나물 현미밥 반 공기. 조개 칼슘, 아연,
숙주 비타민C, 현미 식이섬유, 저녁 식사, 주의사항.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금식, 칼슘제는 저녁 식사 2시간 후 복용 시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피하세요. 간식, 영리한 선택으로 칼슘 보충. 추천 간식은 하루 1, 2회, 우유와 견과류,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 200ml, 아몬드 7, 8알 또는 호두 3, 4알, 요거트와 블루베리, 무가당 그릭요거트 150g,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 치즈와 방울토마토, 자연 치즈 30g 한두 조각, 방울토마토 5, 6개, 간식 타이밍, 오전 10시에서 11시 또는 오후 3, 4시가 좋습니다. 식사 직전 직후는 피하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먹지 마세요. 파트 4. 칼슘 흡수를 돕는 생활습관. 햇빛 쬐기, 비타민 D 합성이 기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입니다. 효과적인 햇빛 쬐기 방법입니다.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자외선 비가 강한 시간. 부위, 팔과 다리를 최대한 노출. 시간, 하루 2, 30분, 여름은 15에서 20분. 빈도 주 3회, 4회 이상. 계절별 팁. 봄, 가을 산책하면서 햇빛 쬐기. 여름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너무 뜨거울 때는 피부 손상. 겨울 햇빛이 약하므로 시간을 늘리거나 비타민 D 보충제 고려. 규칙적인 운동, 뼈에 자극 주기. 운동은 단순히 칼슘 흡수만 돕는 게 아니라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추천 운동, 체중 부하 운동, 주 3, 4회. 걷기 하루 3, 40분. 계단 오르기 10에서 15분. 스쿼트 10회씩 3세트. 근력 운동 주 2, 3회. 덤벨 운동 가벼운 무게로. 밴드 운동 팔, 다리 근육 강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3세트. 균형 운동 매일 한 발로 서기 30초 3회. 뒤꿈치 들기 20회 3세트. 요가 또는 태극권. 운동 시 주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골절 위험. 준비, 운동은 필수.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 운동 후 단백질과 칼슘 섭취 시 흡수율 증가. 충분한 수면, 뼈 재생의 시간.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흡수한 칼슘을 이용해서 뼈를 재생합니다. 숙면을 위한 습관. 밤 11시 전에 취침. 7, 8시간 수면. 잠들기 2시간 전 식사 금지.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칼슘을 뼈에서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칼슘 도둑 막기. 만성 스트레스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갑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 하루 10에서 15분. 취미활동 독서, 그림, 음악 감상. 사회활동, 친구 만남, 봉사활동. 반려동물 키우기. 파트 5. 골다공증, 자가진단과 관리.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골다공증 의심.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 골절이 생겨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키가 3cm 이상 줄었다. 등이 구부정해졌다. 요통이 자주 있다.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된 적이 있다.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다. 옆구리가 자주 결린다. 손목이나 발목이 자주 삔다. 3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골밀도 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 검사권장 대상. 여성 65세 이상 폐경 후 빠른 골 손실. 남성 70세 이상. 위험 요인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위험 요인, 가족력, 부모님이 골다공증, 조기 폐경, 45세 이전,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저체중, BMI 18.5 미만, 흡연과 과음. 골밀도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T스코어, 이해하기. 골밀도 검사 결과는 T스코어로 나옵니다. T스코어 -1.0 정상.
마이너스 1.0, T스코어 마이너스 2.5, 골다공증 주의 필요. T스코어 마이너스 2.5, 골다공증 치료 필요. T스코어 마이너스 2.5, 플러스 골절은 심한 골다공증입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라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밀도가 많이 낮거나 이미 골절이 있었다면 식단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주요 골다공증,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 뼈 손실 억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폐경후 여성,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 뼈 생성 촉진, 데노수마브 뼈 손실 억제, 약물 치료를 하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파트 6. 실제 사례와 사주 실천 가이드. 실제 회복 사례. 72세 이순덕님. 이순덕님은 3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 마이너스 2.8이 나왔습니다. 심한 골다공증이었죠. 이순덕님의 변화. before 3년 전. 칼슘제만 복용. 불규칙한 식사. 운동 거의 안 함. 커피 하루 3-4잔. T스코어 마이너스 2.8. after 현재. 매일 아침 연어 멸치 식단. 규칙적인 새끼 식사. 매일 걷기 40분. 커피는 식후 2시간 뒤. T스코어 마이너스 1.5. 골감소증으로 개선. 3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T스코어가 1.3이나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순덕님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 먹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4주 단계별 실천 가이드. 1주차 기초 다지기. 현재 식단 점검하기. 하루 칼슘 섭취량 계산. 방해 요인 찾기, 커피, 탄산음료 등. 햇빛 쬐기 시작. 하루 20분. 주 3회. 칼슘 흡수 방해, 요소 제거. 커피는 식후 2시간 뒤. 탄산음료 끊기. 2주차 식단 개선. 아침 식단 바꾸기. 연어, 달걀, 두부 중 한 가지 포함.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 추가. 간식 바꾸기. 과자에서 견과류. 탄산음료에서 우유. 운동 시작. 걷기 20분. 주 3회. 3주차 본격 실천. 3끼 모두 칼슘 흡수 식단으로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 고려. 운동 늘리기. 걷기 30분. 주 4회. 스쿼트 10회에 2세트 추가. 생활 습관 점검. 수면 시간 체크. 스트레스 관리 시작. 4주차 습관화. 식단 루틴 완성. 일주일 식단표 만들기. 장보기 리스트 작성. 운동 루틴 정착. 걷기 40분. 주 5회. 근력 운동 추가. 주 2회. 주변에 알리기. 가족에게 도움 요청. 친구와 함께 실천. 장기 관리 팁. 2개월에서 6개월. 2-3개월 차부터는 확실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짐. 허리 통증 감소. 전반적인 컨디션 향상. 활력 증가.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꾸준히 실천하셨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요약.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 함께 섭취. 흡수율이 중요합니다. 방해 요인 제거, 커피, 탄산음료, 나트륨. 적절한 식사 시간과 조합. 식단, 운동 생활 습관 개선. 연어, 멸치, 두부 등 칼슘 식품. 매일 3-40분 걷기. 햇빛 쬐기. 충분한 수면.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최소 3개월은 실천, 습관으로 만들기.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근육 감소, 단백질만 먹어도 안 됩니다. 근육 흡수율 높이는
식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